건담 더블로 일부 후반 시점, 유사태양로 탑재기 징크스를 앞세운 유엔군에 의해 솔레스탈 비잉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운용하던 3세대 건담들은 대파, 실종, 노획을 당했고 각 건담 마이스터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4년간의 시간 동안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솔레스탈 비잉은 새로운 건담들을 앞세워 또다시 자신들만의 무력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레스탈 비잉의 새로운 4세대 건담이자 하나면서 둘인 특이한 건담 세라비와 세라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존 솔레스탈 비잉에서 운용하던 3세대 건담 버체와 나드레는 일부 마지막 전투에서 다수의 징크스를 상대하던 도중 대파되었고, 이때 티에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태양로를 남아있는 톨레미 크루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솔레스탈 비잉 구조팀에 의해 티에리아는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마이스터 중 자신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펠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닐 디란디와 그의 가족들이 무덤을 방문하면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가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요. 엑시아를 제외한 다른 건담들의 태양로는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건담들이 전투 불능인 상태였고, 반대로 연방의 경우 유사 태양로 기술이 적극 도입되며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일부 후반 시점 서셰스에 의해 대부분의 감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왕 류밍이 거의 유일한 스폰서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으며 이노베이드 세력에게 베다의 소유권을 빼앗겨 더 이상 베다의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연방은 독립치안 유지부대 어로우즈를 창설하여 연방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또다시 무력 개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건담의 개발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더 이상 베다에 접근할 수 없어 기체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과 베다의 백업을 받을 수 없었고,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기체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솔레스탈 비잉의 기술자 이안 바스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세대 건담들의 여러 단점들과 기존 마이스터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없는 형편에서도 새로운 건담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이스터인 티에리아는 이안을 도와 여러 기체들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제작된 기체가 기존 3세대 건담인 버체와 나드레의 발전형 기체 건담 세라비입니다. 세라비는 전신이 되는 버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함대전, 포격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입니다. 하지만 4년간 기술이 발전하였고 버체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죠. 일부에서의 무력 개입 도중 솔레스탈 비잉은 버체의 여러 단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버체의 GN 바주카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사력이 굉장히 부족하여 한번 발사한 이후 현자 타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라비는 구경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포신을 가지게 되었죠. 무릎과 어깨에 위치한 네모의 쿼드 캐논을 통해 무장 없이도 전투에 투입될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GN 바주카의 발전형인 GN 바주카 2를 두문 장비하여 총합 6문의 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세라비는 불필요한 화력 낭비 없이 뛰어난 연사력을 가지게 되었죠. 앞서 설명했듯 세라비의 전용 장비인 GN 바주카 2는 버체의 GN 바주카를 개량한 장비로 기존 바주카를 2개로 나눈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력은 버체에 비해 떨어지지만 좀 더 다양한 활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문의 바주카를 어깨의 캐논들과 결합하여 추가적인 입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일반 사격 모드보다 높은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고, 각 바주카를 아래 위로 결합한 더블 바주카 모드로 변환한다면 버체와 버금갈 정도의 화력을 가질 수 있죠. 거기다 두 문의 바주카와 본체의 쿼드 캐논을 연동한다면 하이퍼 버스트 모드라는 더욱 강한 하나의 빔으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포문들은 개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굴을 형성하여 공격하는데요. 이는 2세대 건담인 아스트레아의 GN 런처를 실험하는 도중 발견한 것으로, 아스트레아가 4개의 런처를 사용할 때 솔레스탈 비잉은 각각 4개의 빔이 발사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빔으로 뭉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세라비의 컨셉에 반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거대한 빔은 연방의 거대 위성병기 메멘토 모리를 반파시킬 정도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GN 바주카2의 포신이 얇고 길기 때문에 재빠른 근접 전용 기체가 접근해올 때 이 포신이 집중적으로 노려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부 시점의 3세대 건담 버체는 포격전에선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근접전을 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건담인 세라비엔 여러 발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버체 또한 다른 3세대 건담과 마찬가지로 기본 무장인 빔사벨을 장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무장인 GN 바주카의 크기와 역할의 특성상 빔사벨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었고, 만약 사용한다 하더라도 버체의 거대한 동체로 인해 민첩한 기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세라비 역시 두 문의 바주카를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빔사벨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레스탈 비잉은 여기서 신묘한 해결책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손이 부족하다면 손을 더 많이 부착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앞서 설명했듯 세라비엔 두 문의 바주카 이외에도 본체에 네 문의 쿼드 캐논이 부착되는데요. 각 캐논의 내부엔 숨겨진 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라비엔 양팔을 합쳐 총 6개의 손이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각 포신엔 빔사벨까지 내장되어 있어 양 팔목에 내장된 빔사벨을 더한다면 세라비는 동시에 총 6개의 빔사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세라비는 버체와는 달리 근접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작중 근접용 기체인 더브로에 비해 오히려 세라비가 빔사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각 손들로 적기를 고정시켜 공격하거나 여차하면 다시 캐논으로 전환하여 포격을 퍼부는 등 변칙적인 전투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기존 버체에서 사용하던 GM필드 또한 세라비 역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버체의 경우 GM필드를 발생시킬 때 필드 발생기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봉인당한다면 GM필드를 발생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비의 경우 필드 발생기가 양스커트 내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GM필드를 전개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버체는 GM필드를 전개할 때 무기를 충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컨덴서 기술이 발전하여 세라비는 필드를 전개한 상태에서도 여러 무장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더불어 세계관 속 건담들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통신 기능 이외에도 GN 입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일부 시점의 3세대 건담들은 헤드 유닛의 블레이드 안테나 이외에도 쇄골 부분에 추가적인 블레이드 안테나를 부착하고 있었죠. 이후 4세대 건담에서는 기술이 발전하여 이런 쇄골 안테나가 생략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비의 경우 GM필드 같은 입자를 많이 소모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팩 부분에 거대한 블레이드 안테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라비의 어깨 쪽 캐논과 연결된 백팩은 여러 비밀들을 숨기고 있는데요. 일반 형태에서도 살짝 건담 페이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안테나와 얼굴을 전개한다면 진짜 건담 페이스가 됩니다. 이 상태를 페이스 버스트 모드라고 하죠. 이때 얼굴 양옆에 위치한 통풍구를 통해 순간적으로 대량의 입자를 방출하고 거대한 안테나를 통해 이 입자들을 제어하는 것으로 기존 세라비의 기능들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일단 입자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과 우주, 심지어 수중에서도 추진력이 대폭 상승하며 GM필드의 방어력 또한 강화되고 각 무장들도 더 높은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등에 건담 페이스를 부착한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는 백팩이 전개될 때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이 안이 5건담의 얼굴을 본떠 설계한 것이라 어쩌면 이 안의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건담의 얼굴 형태로 변형하는 것은 이 백팩의 작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기능은 백팩이 또 다른 건담, 세라핌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세라비와 버체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2세대 건담, 플루톤 N. 위급 상황 시 태양로를 지키기 위해 본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코어파이터가 부착되었는데요. 3세대 건담인 버체는 이 컨셉을 계승하여 장갑제를 퍼제한다면 내부에 또 다른 건담인 나드레가 공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전형인 세라비의 경우 장갑제를 퍼제하는 것이 아닌 아예 외부에 또 다른 건담을 숨기고 있는 컨셉으로 변경되었죠. 애초에 태양로가 내장되어 있는 백팩이 건담으로 변형하는 것이라 어쩌면 세라핌이 코어파이터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장갑제 내부에 또 다른 건담을 내장한 버체와는 달리 세라비는 말 그대로 다른 건담을 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라 솔레스탈 비인은 기체의 중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세라핌은 27.4톤으로 상당히 가볍게 제작되었으며 기체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GN 입자를 이용한 무게 감소 효과를 더욱 강화하여 세라비는 2개의 건담임에도 불구하고 67.2톤이라는 은근히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라핌은 다른 건담에 비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방어력 면에선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건담 세라핌은 장갑제를 퍼제하지 않더라도 세라비와 분리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라비에 있던 조종석은 변형과 동시에 세라핌으로 이동하게 되죠. 조종석과 분리된 세라비는 내장된 AI를 통해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트랜스암을 사용할 때 분리되더라도 세라비엔 트랜스암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이는 컨덴서 기술이 발전하여 세라비가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입자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라핌에는 팔에 숨겨진 빔사벨 이외엔 딱히 추가적인 무장이 장비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라핌의 팔 자체가 세라비가 활용하던 캐논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라핌의 손 부분엔 여러 신기한 점들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2개의 엄지손가락이 존재하여 총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세라비의 백팩으로 운용될 때 세라핌의 팔은 앞으로 전개되어 있어 방향에 맞춰 빔사벨을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세라비와 분리된 상황에서는 다른 쪽 엄지손가락을 전개하고 원래 사용하던 손가락은 접어지죠. 애초에 세라핌의 팔 부분은 백팩 상태에서도 캐논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세라핌 역시 이를 캐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라핌의 손은 GM필드를 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부 14화 시점에서 가데사가 전개한 GM필드를 손바닥으로 뚫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 장면에 대한 명쾌한 설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만 캐논 상태에서 폭으로 사용하는 손등의 초록색 부분이 더블어라이저의 GN 소드 3와 같은 컨덴서에 사용되는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GM필드를 관통하는 기술이 사용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전신이 되는 기체인 건담 나드레가 베다와 연결된 기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트라이얼 시스템이 탑재되었던 것처럼 세라핌 또한 트라이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본즈에 의해 베다가 장악되어 더 이상 베다에 접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탑재된 것은 언젠가 베다를 탈환하겠다는 솔레스타일 비잉과 TLA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드레의 트라이얼 시스템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아코스 장비가 제작되는 등 트라이얼 시스템을 늘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라핌의 트라이얼 시스템은 기술이 발전하여 별도의 추가 장비가 없더라도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참고로 베다와 연결된 세라핌은 파일럿이 없더라도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2부 후반 시점, 베다 탈환 작전을 앞두고 솔레스타일 비잉은 각 건담들의 강화 플랜을 고안합니다. 발전된 기술들로 제작된 장비들과 더욱 강한 화력을 가진 GN 헤비웨펀 시리즈가 바로 그것이죠. 한 가지 컨셉만으로 좁혀진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세라비의 경우 포격 능력을 강화한 B장비, 베다를 탈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트라이얼 시스템을 강화한 3G 장비, 총 2가지 플랜이 제시됩니다. 빈 공격을 강화한 B장비는 기존 허리에 위치했던 사이드 스커트가 제거되고 2문의 GN 캐논이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세라비는 총 8문의 캐논을 가지게 되었죠. 다만 추가된 캐논들엔 손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형 콘덴서가 내장되었던 사이드 스커트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양쪽 다리와 어깨에 버체와 비슷한 GM필드 발생기가 4개 추가되었습니다. 이 발생기들은 강화된 콘덴서가 내장되어 세라비는 더욱 강력한 필드를 발생시킬 수 있었죠. 후방 백팩 유닛에도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버니어가 부착됩니다. 이 버니어들은 추가된 캐논들과 함께 세라핌으로 변형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상태의 세라핌은 더불어 시리즈의 총집편 스페셜 에디션에서 등장하지만 원본과 딱히 다른 활약은 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솔레스타일 비잉은 나드레의 트라이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구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세라핌은 보다 넓은 범위를 제어할 수 있었지만 솔레스타일 비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신묘한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범위를 더 늘릴 수 없다면 필드를 발생시키는 기체를 더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개발된 기체가 트라이얼 시스템을 중계하기 위한 무인기 샘과 이들을 탑재한 강화 장비 3G입니다. 샘은 세라핌과 비슷하게 백팩으로 변형할 수 있고 세라핌의 양 옆에 각각 한 기씩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세라핌의 어깨 부분엔 샘을 지탱하기 위한 개조가 이루어졌죠. 샘은 백팩 상태의 세라핌과 마찬가지로 양팔 부분을 캐논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빔사벨 또한 똑같이 내장되어 있어 3G는 10개의 빔사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샘들은 세라핌과 양자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건담 X 시리즈의 GX 비트처럼 무인기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세라핌의 트라이얼 시스템을 중계하여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2기의 샘으로 확장된 트라이얼 시스템은 이론상 지구 전역을 범위에 둘 수 있습니다. 중계기 역할뿐만 아니라 샘에는 여러 무장들이 탑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전투력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양팔의 캐논, 빔사벨과 더불어 켈딤의 사가 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빔 머신건이 장비되고 켈딤의 실드 비트에 손잡이를 부착한 간단한 실드 또한 가지고 있죠. 원래 3G 장비는 베다 탈환전을 대비한 비장의 수단이었지만 각 샘들을 개발하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고 거기다 3G가 1인분을 하기 위해선 베다의 탈환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담들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됐으며 베다를 탈환하기 전에 각 샘들이 격추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어 결국 3G 장비는 폐기되고 최종전엔 B장비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강화된 장비로 무장한 세라비는 이노베이드, 어로우즈와의 최종전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이며 뛰어난 활약을 하지만 가데사, 가라쪼의 협공을 받아 양팔이 잘리며 추락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 티에리아는 세라비에서 탈출하여 베다의 본체로 향하게 되죠. 이때 티에리아는 대기하고 있던 리본즈의 총격으로 머리를 관통당해 육체는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수종 이노베이터로 각성한 세츠나가 더블 라이저로 트랜스한 버스트를 발동하여 초고농도의 입자를 방출하자 리본즈는 베다와의 연결이 잠시 끊어졌고 아직 정신은 살아있던 티에리아는 그 틈을 타 베다와 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세라핌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트라이얼 시스템을 통해 베다와 연결된 이노베이드 기체들을 모두 정지시켜버리죠. 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리본즈 건담에 의해 세라핌은 오리지널 태양로와 함께 파괴됩니다. 이후 엑시아와 세츠나의 활약으로 리본즈가 사망하며 솔레스타일 비잉은 베다를 둘러싼 이노베이더와의 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게 베다와 하나가 된 티에리아는 이오리아의 계획에 따라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기체 라파엘 건담을 설계합니다. 이때 양팔이 잘린 채로 버려진 세라비를 회수하여 베다의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조하였고 그렇게 세라비는 라파엘 건담의 백팩으로 변형할 수 있는 세라비2로 개수되게 됩니다. 이후 세라비의 데이터는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의 외부 장갑이자 무인기인 세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고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는 극장판 이후 시점인 916군과의 전쟁에 투입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